والله يسهل عليك، الله يسهل عليك. يعني ان شاء الله ربنا يسهل. يلا لا ليش كمل. ربنا يسهل ان شاء الله، ربنا يرزقك ان شاء الله بالباقي.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만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재반격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중동 지역에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예루살렘 밤하늘에 섬광이 번쩍이고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이란에서 날아온 드론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I think it was quite scary when in the middle of the night we started hearing booming. But thank God the Israeli army came through. 이란은 3시간 동안 미사일과 드론 등 300여 기를 퍼부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 대부분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We intercepted 99% of the threats sent to the state of Israel. They fell at the Air Force Base in Nevatim and caused minor damage to the infrastructure only. 시설 피해 외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사는 7살 소녀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 정권이 이번 작전을 무력화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자신들의 작전 목표가 성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공격받지 않는 한 새로운 군사작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هیچ مکان اقتصادی و یا جمعیتی رو مورد هدف قرار ندادند. 다만 이스라엘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더 강력하게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시내각 참석자 가운데 다수가 이란에 대한 재반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벌써 1,75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제 유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45달러로 한 달 전보다 9달러가량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92.18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통상 2에서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돼 아직 국내 휘발유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1,750원을 넘었고 전국 평균 휘발유 값도 3월 마지막 주 기준 리터당 1,639.5원에서 오늘 현재 1,685.38원으로 2주 만에 45원 넘게 뛰었습니다.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부담이 엄청 되죠. 기름값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물가적으로 기본적인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급은 별로 안 오르고. 지난 2022년 3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석유나 이런 쪽을 원료로 한다든지 이런 산업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휘발유 25% 인하, 경유와 LPG 37% 인하 등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는 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또 연장하게 되면 2021년 11월 첫 시행 후 9차례로 32개월 지속하는 셈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강원도 강릉 안인항, 배가 오가던 항구 안쪽 바다가 모래밭으로 변했습니다. 굴착기들이 연신 모래를 퍼냅니다. 수심이 2.5m에 달했지만 밀려드는 모래에 육지처럼 된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래 항구 안쪽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모래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가자미잡이철이지만 어선 40여 척은 보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일부 어선은 바닥에 부딪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두에는 한 달 전쯤 퍼낸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민들은 2년 전 준공된 인근 화력발전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길이 1.2km 발전소 방파제가 설치되면서 기존 바닷물 흐름을 방해해 모래 이동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래가 막혀서 배가 못 나간 적이 없었어요. 30년간에. 그런데 최근 한 2년 전부터 요 이제 발전소 화력발전소 이제 계류장 이제 만들면서 이 공사로 인해서 자꾸 많은 양의 모래가 유입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안인항 북쪽 하시동 안인사구는 파도에 모래가 깎여나가는 해안 침식이 심각합니다. 24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미터 너비의 해안사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보전 가치가 컸지만 지금은 침식 방지 공사로 흉물처럼 변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측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모래 퇴적 침식과 방파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댐질식 복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을 하려고 별도로 검토 중이고 그게 한 1,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천혜의 자연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어민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6명이 숨졌습니다. 쇼핑을 나온 시민들로 붐비던 주말 오후라 피해가 컸는데요.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교외의 쇼핑몰로 경찰과 구급대가 긴급 출동합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건물 안팎을 수색하는 가운데 주말 오후 쇼핑을 즐기던 시민들은 급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시민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I was hiding in the back room and I was just hearing gunshots. It's just like the worst thing ever. Like who does that to people? We saw the guy come up the escalators, green shirt, I think shorts, with a big black knife in his hand. And just really calmly, he was just walking like he was having an ice cream in the park, you know. 사상자가 잇따른 가운데 생후 9개월 된 아기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다가 사살됐습니다. From preliminary inquiries, it would appear that this person has acted alone. I am content that there is no continuing threat. 경찰은 범인의 신원과 동기를 조사하고 있지만 테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This was a horrific act of violence, indiscriminately targeted at innocent people going about an ordinary Saturday doing their shopping. 총기나 흉기 규제가 엄격한 호주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1300년 된 고찰, 이 바다를 바라보는 절 망해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명승 지정을 코앞에 두고 목조 건물인 극락전이 전소됐고요. 경기도 포천에선 차량 사고로 불이 나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넘어진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빼내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성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5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았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석 대가 추가로 부딪혀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걸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경기 포천시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도로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지만 20대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사찰 건물에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전북 김제에 있는 망해사 극락전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목조 건물이 모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문화재 소실은 없었습니다. 망해사는 백제 의자왕 때 창건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곳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도 경기 김포와 포천, 전남 곡성 등 야산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반세기쯤 과거로 돌아온 듯한 인적 드문 거리, 마치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합니다. 큰 건물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과 선전구호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따금 하늘에 떠 있는 낯선 물체를 발견한 주민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중국 단둥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한 신의주의 풍경입니다. 미국 SNS에 화면을 올린 중국인은 코로나19 국경 봉쇄가 시작된 2020년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과 지상, 해상과 공중을 비롯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완전히 차단 봉쇄되었으며 중국 드론이 일본의 헬기 항공모함 위를 유유히 훑고 지나가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해상자위대의 최대 전함 이즈모는 물론 요코스카 군항마저 뚫렸다는 뜻입니다. 本当にドローンから撮影されたものなのか、もしくはフェイクとして偽造されたものなのか。 중국 본토에서 더 가까운 타이완 진먼섬 최전방 부대도 중국 민간 드론에 또 한 번 농락당했습니다. 부대 위치와 해안에 배치된 탱크, 보급선이 드나드는 모습을 고스란히 화면에 담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1분 57초짜리 영상의 제목은 중국 드론에 놀라 도망치는 타이완 군이었습니다. 针对中国小型商用的无人机骚扰我们的里外岛对国军来讲确实是很困扰，也是一种新形态的威胁。 120m 상공에서 촬영이 가능한 중국산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살상용으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중국에선 올해 1월부터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 확대됐고 이를 어기는 개인에게 최대 180만 원 넘는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